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 이낙연 총리가 이랑 즉위식에 간다는 뉴스도 있고 아베 총리와 회담까지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다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결과야 나중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우리와 일본 관계는 항상 이렇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죠. 오늘은 너무 가까워질 수도 그렇다고 너무 멀어질 수도 없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광복 이후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일 관계의 변천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공식적인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예, 요즘 한일 관계가 냉랭한데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난 7월 1일에 시작된 한일 경제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한일 양국 모두는 피해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경색된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번 일본 방문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가깝고도 먼 일본과의 관계는 예전에도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사이였는데요. 어떤 때는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처럼 지내다가도 또 어떤 경우에는 왼수처럼 서로 헐뜯는 관계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보면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나빴다가 좋았다가를 반복하고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 일본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방송 내용은 개인적인 사견은 일체 배제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히 개인적인 평가나 의견은 좀 줄이고 역사적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국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당시에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예, 당연히 국가 재건도 해야 되고 국가가 만들어졌으니까 외교관계부터 체계를 잡아야 되겠죠. 맞아요. 당시에 대한민국은 신생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해방과 전쟁 이후에 국가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반일 감정도 강한 사회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부의 외교정책 역시도 초반에는 반일 성향이 강한 정부였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립경제와 국가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의 개선도 필요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2차 대전 이후에 맺은 연합국 측과 일본의 대일 강화 조약에 따르면 한일 청구권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대일 강화 조약이라는 게 요새 독도 문제 때문에 많이 듣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말하는 거죠. 네. 대일 강화 조약이라고도 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도 하는데요. 흔히 독도 문제 얘기 나오면 이 조약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일본은 당시에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일본이 식민지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던 자산의 처분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채무와 보상과 관련된 청구권 문제를 포함해서 당시 식민지 국가들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일 강화 조약에 따르는 한일 청구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이 한국한테 변상이든 보상이든 뭐든 무조건 해줘야 되는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승전국인 연합국들하고 일본이 맺은 강화조약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청구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일본과 식민지 당사국들 간에 알아서 협의해서 정하라는 거였습니다. 아, 이게 일본이 한국한테 변상을 해주는 건 조약 때문에 의무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변상의 내용이든 뭐 금액이든 그런 부분은 둘이서 알아서 협의를 하라 이거네요. 들어보니까 청구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한일 외교관계의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게 먼저였는데요. 그리고 말 그대로 당사국들 간의 청구권 문제를 알아서 협의하라는 거라서 그렇게 협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의 정부는 1952년 2월부터 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은 이후로는 꾸준히 열리게 됩니다. 1960년에 벌어진 4.19 혁명과 61년에 벌어진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잠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국교 정상화 회담이 계속해서 열렸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 마침내 교섭이 타결되게 됐습니다. 지난 14년간 끌어왔던 기나긴 협상이 박정희 정부 때 타결되게 되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마침내 실현됐는데요. 와, 이게 진짜 오래 걸렸네요.
일본하고 보상 문제 둘이서 협의하는데 52년도에 시작해서 65년도에 협의가 끝난 거잖아요. 네,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이 타결되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실현된 이후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총 6억 불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청구권 자금으로 받은 총 6억 불의 보상금은 1965년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10년간 유무상의 형태로 지급받게 됐습니다. 무상으로 3억 불, 유상으로 2억 불, 그리고 상업 차관의 형태로 1억 불이 지급되는데요. 이 금액은 당시에 일본 외환보유고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당시에 국민 총생산이 20억 불 미만이던 우리 입장에서 역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큰 액수였습니다. 유상으로 2억 불 준 거는 물건으로 2억 불치 줬다는 그런 말입니까? 네, 당시에 필요했던 산업시설이나 기계류 같은 그런 게 해당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보상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뭐 오늘 주제는 아니고 아무튼 이 6억 불이라는 보상의 돈이 우리한테는 일종의 새 출발하는 종잣돈이 된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박정희 정부도 일본으로부터 받은 이 청구권 자금을 이용해서 경제개발의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요. 공업화를 통한 자립경제의 기틀을 갖추면서 수출을 통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화에 필요한 산업시설을 포함해서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등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해야 했으니까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도 야기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늘어나던 한국의 수출 증가에 비례해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는 만성적인 적자 누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한국의 대일 무역 구조의 문제점으로 남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수출 증가로 인해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일본 제품의 수입 증가가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득과 실을 동시에 취할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종잣돈을 일본한테 받은 건 맞는데 우리가 일본 제품을 주로 수입하게 되면서 보상받은 돈을 일본에다가 많이 쓴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럼 한일 청구권 협정 타결된 이후에 그 이후의 한일 관계는 어땠습니까? 네. 그리고 1965년 6월에는 제1동포의 법적 지위 협정이 체결되는데요. 이 협정에 따라서 당시에 60만 명에 해당하던 제1동포들의 절반 이상이 일본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거주 지위도 줬네요. 그런데 사실 당시 영주권을 취득한 제1동포들의 경우에도 협정에 보장한 완전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는 못했는데요. 거주나 교육, 취업 등의 민생복지 분야에서 특히나 제도적이고 법적인 일본의 차별을 당시에 많이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를 양국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려고 했지만 아무튼 당시를 포함한 장기간에 걸친 기간을 거쳐서 개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제1동포 영주권도 주고 했는데 실질적인 차별은 했다 이거네요. 명분만 챙기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잘 지내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네. 그런데 한일 양국은 1981년에 들어서 역사 교과서 분쟁이라는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야기된 역사 교과서의 분쟁 문제는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일 양국과는 물론이고 양국 국민들에 있어서도 긴장 국면을 맞이하게 만드는데요. 청구권 협정 이후로는 표면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나를 세우는 일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갈등이 시작된 게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시작이었네요. 네. 하지만 또 1983년에는 야스히로 수상의 한국 방문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년 만에 또 관계가 개선되네요. 네. 야스히로 수상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총 40억 불에 달하는 경제협력 차관을 합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경제성장을 기치로 걸고 있던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일본의 경제협력 자금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과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1년 후인 1984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당시에는 일본 일왕이 국빈 만찬사를 통해서 한일 과거사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도 사실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얘기를 계속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의 극우 현직 일본 강요들이 나서서 일본의 과거사를 미화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부 현직 강요들의 발언이 계기가 돼서 양국 관계가 갈등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안에서도 과거를 반성하는 세력하고 과거를 미화하는 세력으로 나눠진 게 1980년도 중반 들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네요. 따지고 보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 정권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들쑥날쑥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노태우 정권인 1990년대 들어서는 다시 위안부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한일 관계는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요.
1993년에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모집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표명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도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해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1993년 이후인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는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권마다 한일 사이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했는데 김영삼 정권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는 말이죠. 네. 1995년에는 우리 정부의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가 전후 50주년 특별 담화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발표에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다시 한번 발표하게 되면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 일본 우익 정치인들에 의한 역사 왜곡 발언이 또다시 반복되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을 또다시 자극하게 되는데요. 여담으로 1995년 8.15 당시 무라야마 총리의 특별 담화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중국 국가주석인 장쩌민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발언은 이후에 한일 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1997년 독도 저반시설 공사 문제를 둘러싸고 양 국가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어찌 보면 한일 관계가 완급 없이 계속 안 좋은 시절이었네요. 네. 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 벌어진 이런 한일 양 국가 간에 벌어진 갈등은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으로 변화를 맞이하는데요. 1998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국빈 방문해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차원의 한일 우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특히나 공동선언에서는 일본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서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데요.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과 맺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양국 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가 아마 한일 관계 최전성기 때 아니겠습니까? 네. 파트너십을 계기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을 설정하게 되면서 일본 영화와 비디오는 물론이고 만화 등의 일본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1999년에는 한일 취업관광 제도까지 합의하게 되면서 인적 교류 역시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말하는 거네요. 네. 김대중 대통령을 지나 2000년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일 양 국가 간의 관계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2001년과 2005년에는 일본이 작성한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문제가 야기되면서 그리고 이어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문제시되면서 여기에 더해 다케시마의 날까지 제정되게 되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를 자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방위를 계기로 다시 한번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김포 하네다 간 셔틀 항공편 개설을 합의하면서 다시 한번 교류 영역을 넓혔습니다. 2004년에는 이 항공편을 기존의 4편에서 8편으로 늘리게 되면서 한일 양국의 접근성을 강화했는데요. 그리고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서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를 늘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더욱이 2002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일 월드컵이 공동으로 개최되면서 양국가의 국민들이 공감대를 나누는 계기가 됐습니다. 2005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우정의 해를 선포하는데요. 한일 양국은 우정의 해를 선포하게 되면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인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맞아요. 그때가 중국 관광객 붐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국내 일본 관광객이 급증해서 식당마다 일본어 메뉴판 갖다 놓고 이런 데도 많이 늘어났었죠. 그게 기억이 나네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에 취임하자마자 4월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모색했는데요. 물론 이후에는 또다시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다시 긴장관계로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은 결국에는 상호 간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게 되면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했는데요. 한일 간의 부품 소재 산업을 협력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벌어진 글로벌 국제 금융위기를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 관련해서 협력한 게 이명박 정부 때 일이네요. 최근에 한일 관계에서는 부품 소재 부분이 문제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왕 즉위식 방문을 계기로 지금의 경색된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됐으면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어찌 보면 먼 사이의 관계로 과거에도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던 사이였습니다.
사실 오늘 다룬 한일 관계의 변천사 같은 경우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는 의견이 극명히 나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은 개인의 사견을 일체 배제한 내용이니까 한일 관계의 평가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한국 외교 60년이라고 하는 외교통상부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국가 자료에 적시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달만 한 방송이니까 한일 관계의 변천사를 있는 사실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일 관계가 쫙 정리되는 그런 이야기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한일 관계에 대한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불매운동 분위기 한참일 때 그때 하려고 했던 주제인데 그때 하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보류했던 내용입니다. 한일관계 역사를 보면 어떤 정치 진영에 속한 정부든 상관없이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한일관계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있고 노력도 했었고 그렇지만 언제나 역사와 영토에 대한 문제가 또 관계의 후퇴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의해서 해석되고 특정 부분이 강조된 역사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번 한일관계의 역사에 대한 영상의 해석은 시청자분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발음이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